있으니 갚아주랬더니 한 5,500만 원 줘도 되는데 병원에 아저씨 지금 5,500만 원 있으니까 딸 데리고 있으니까 2천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지금도 그냥 그 소리만 하면 다들 떼도 죽었어요. 지금 더 생각나서 지금 자꾸 전화를 해요. 통장에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빼가니까 찾아서 갖다 놓으라고 안심되게. 더 진화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가 여전히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만 5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최근엔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은 계속 다양해지고 교묘해져 SNS를 이용한 사기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수법을 달리하며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농협에 60대 주민이 다급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1,800만 원을 급하게 송금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민은 아들에게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아들 회사의 사장 전화를 받고 곧바로 농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요. 좀 다급하게 들어오셔서 통장을 이렇게 주시고 전액을 송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드님한테. 그래서 이제 평소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농협 창구에 근무하던 직원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을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좌번호 달라고 하니까 성이 아드님 그 성이 달랐어요. 이분이 이 씨인데 권 씨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딱 했죠. 그때 이제 마음을 딱 의심을 하고 그 아드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통화를 했죠.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바꿔줬지. 그랬더니 너 아까 나랑 통화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맡게 됐어요. 지난달 전주의 한 가정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인이 받은 전화는 딸이 납치돼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마침 딸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케 제 휴대폰이 꺼져 있는 타이밍에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는 타이밍에 저희 집 일반 번호로 저희 어머니 집 일반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딸 데리고 있으니까 2천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다행히 1시간 후에 딸과의 전화 통화가 됐고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이 여인의 남자 가족들이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오빠나 삼촌 주변 이제 남자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전화로 인터넷 전화로 발신이 왔거든요. 그 전화를 걸게 했는데 막상 전화를 거니까 남자들이 이제 좀 무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 하니까 막상 오리반을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가족과 관련돼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초보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화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어디가 다쳤네 그런 소리 안 하고 너무 위독해서 병원 입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드님께서? 그렇다고 그런 게 돈을 뭐 얼마라고 딱 하니 그냥 잃어먹었네 그거를 돈을
빨리 지금 붙여줘야 된다는. 가족이 납치됐다는 이른바 협박형 보이스피싱에선 부모인 노인들의 경계심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빌려간 돈이 원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기간이 다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자는 지금 487만 7천 원 되고요. 총 합쳐가가 오늘 그 아저씨가 대신에 갚아주셨더니 한 5,500만 원 줘도 되는데 오늘 아저씨 지금 5,500만 원 있습니까? 수중에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내한테 뭐 그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그 양반들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신들이 전화 딱 해놓고서 지금 당장 돈 가지고 또 형 따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한탕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이 한번 성공하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이것을 놓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피해자들에게 돈을 찾아오게 해서 그 돈을 훔쳐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젠 SNS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6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나가자 잠시 후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같은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중국 동포인 이 20대 남자는 이 노인의 아파트에서 4,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찾아서 집에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 소리만 하면 자신 뺏어 죽었어요. 지금 했으면 더 생각나서 지금 밖으로 돌아다녀요. 아침에 나와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일하다가 일도 좀 많이 없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제가 했어요.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가 되자 현금 인출기를 통해 돈을 보내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송금된 돈을 30분 안에는 현금 인출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금융거래가 강화됐습니다. 그러자 돈을 직접 집으로 찾아다 놓게 하고 훔쳐가는 신종 수법이 올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형적인 수법에서 진화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파밍 등 다양하고 정교한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형, 집안이나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절도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60대 고객이 한 농협 창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7천만 원이 넘는 수표 2장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찾아다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창구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고객의 아파트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붙잡았습니다.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던 사례인데 이제 또 현금으로 많이 가져가시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여쭤봤더니 아들이 뭐 소산업 쪽을 하는데 그쪽에서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던 사례. 지난 4월부터 이 농협 점포에서만 8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신고에 2건은 사기범을 붙잡았고 나머지 6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무리 설명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한결같이 현금 인출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그 돈이 그분들이 정부기관이나 은행 쪽에서 압류를 한다고 하셔요. 압류를 하셔가지고 자기네들도 그걸 압류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도 옛날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칭하는 게 정부기관이잖아요, 은행이나.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그것을 허울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지난달 완주 우체국에 근무하는 이정자 씨도 한 고객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 고객이 정기예금 2천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자 씨는 돈을 찾는 이유를 계속 물어본 결과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제가 순간 늦감에 약간 두리번거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제 늦감에 아무래도 자제대금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일단 기든 아니든 신고부터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또 순발력 있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예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이 고객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집에 보관해두라는 전화를 받고 2천만 원을 인출해 집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말려들어 돈을 찾으러 온 피해자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1원까지 모두 찾는다는 점입니다. 정기예금도 만기가 안 됐는데 다 찾아가시고 또 보통예금까지 다 끝장까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쓰시라고 하는 입장까지인데도 안 찾아 쓰시는데 그날따라 그냥 다 끝장까지 다 찾아달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얼마 남겨놓고 찾아주세요 하는 분이거든요. 거의 90%가. 근데 좀 그런 상황 있는 분들은 끝전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또 금융창구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돈이 송금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당황들 하시고 막 휴대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지난해에서도 보면은 전화기를 들고 계속 전화기를 통화 중에서 못 끊게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계속 통화를 하며 피해자와 금융창구 직원과의 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통상은 이제 그 우체국에다가 얘기하지 마라. 모르게 해서 이제 빼가지고 이쪽으로 송금하라. 이제 이런 쪽으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그 세뇌 비슷하게 해서 이제 시키는가 봐요. 또한 거액의 돈을 찾으면서도 사용처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전세금이나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보낸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셋값을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아들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큰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병원비 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그분들께서 그렇게 그쪽에서 그 사기 전화를 받을 때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저희한테 말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농협과 우체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금융점포의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범행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주 우체국에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지난 7월 5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는 고객들의 확인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습니다. 문의는 아침에 일찍부터 한 두세 분 다녀가시고 돈 말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9번을 눌러라 우체국 택배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 두 분 오시기 전에 한 서너 분이 일찍부터 다녀가셨어요. 뭐 경찰청이라고 했다는 분도 있고 한 분은 택배 카드 대금이라고 카드 대금인데 그냥 자진해서 카드 대금이니까 인출을 해갈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빼가기 전에 찾아놓으라고 했대요. 전북의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난 2013년 633건, 지난해는 533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3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금액으로 보면 전화대출 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올 들어서는 75%가 전화대출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필요하다거나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며 먼저 일정액을 갚아야 된다는 수법으로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신용 등급이 많이 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조금 조건이 부족하세요. 그런데 이 조건을 이제 조금 만약에 이거를 고객님이 좀 풀어주시고 만약에 저희 쪽 자금을 만약에 오늘 정도 받아보실 거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세요. 뭐냐면 지금 현대캐피탈 쓰고 계시죠? 그쪽에 일부 변제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다음 대출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아서 보증료나 거래 실적을 위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은 송금을 한 후에도 대출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기준으로 전북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3,300억 원, 전체의 54.8%로 제1금융권보다 많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역에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가 강화돼 돈을 빌리기 힘든 금융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취업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전화나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SNS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완주에선 한 50대 남자가 카톡에서 아는 사람을 사칭한 남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말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자신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친구 등의 인적사항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것입니다. 많게는 70대 노인에서부터 20대 초반 대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상에서 이 범죄자들이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메신저 피싱을 이용을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을 사칭을 해가지고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데,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전화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송금했을 때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는 지연 인출 제도, 3시간 안엔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연 이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적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놈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 등 전화 사기범의 목소리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에 대한 자동 수신 차단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안에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연 이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아직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방 활동도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인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금융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기가 현실화되려면은 이제 금융창구에 와가지고 자기 계좌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선이라고 봐야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창구에서의 그 신중한 그런 관찰 그리고 판단이 거의 그 보이스피싱 예방에 절대적인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에 가장 취약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석 달에 한 차례씩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부녀 회장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혹시 그 보이스피싱 어떤 예방 교육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교육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교육을 안 받아봤다는 게. 예. 근본적으론 설명 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1:1 대면 체험 교육이 아니고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을 원금 5천만 원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거 신체 포기 가서 동의주다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뭐 이근방 사람이에요? 아니요. 원래 그런 건 뭐 옛날에 뭐 조폭들이 하는 거지. 예. 노인들은 많이 필요하지. 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무래도 감각이 있으니까 덜한데 노인들은 당한 사람 요 어떤 분도 당했다가 직원이 하나 찾아줬는데 1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절되기보다는 새로운 변종으로 발전해 계속 피해자를 양산해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신종 보이스피싱 이런 메신저 피싱 같은 신종 범죄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더 진화해서 더 진화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범행 자체가